시간보 인생을 받았어요. 너 오래 못 산다. 3개월 받았거든요. 지난 3, 4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11분인데 그중에 70대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60대셨어요. 한 씨는 페인트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결국 직장을 잃게 됐고 삶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었죠. 산후에 있으면서도 일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일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자꾸 이렇게 일하는데 막 하루 만에 끝나야 될 일을 이틀, 3일 가고 이러니까 회사에서 또 싫어하죠. 간두라 그리고 뭐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차에서 자고 매일 했었죠. 거리에서의 생활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의료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하루가 뭐 무기력한다 그럴까? 어떤 의욕이 없죠. 밖에 한번 지내기 시작하면은 아프면은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지내죠. 아픈 대로 지내죠. 뭐 이렇게 뭐 병원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이 같은 이야기는 통계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는 약 7만 2천 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계는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 특히 자기 자신이 노숙자라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노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좀 어떻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 그 누가 물어봤을 때 내가 노숙자입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입도 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을 찾는 일은 점점 멀어지고 지지할 사람도 안정적인 환경도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상태라면 병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씨가 도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쉼터에 들어온 이후였습니다. 시간보 인생을 받았어요. 너 오래 못 산다. 3개월 받았거든요. 제가 암이 있대요. 목에 암이 있어갖고 저녁에 잘 때가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도 못 뜨겠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지? 현재 사용되는 노숙자 집계 방식은 매년 1월 하루 동안 거리나 공식 쉼터에 있는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에서 생활하거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거나 비공식적인 커뮤니티 공간에 머무는 경우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statistics are based off of how much street homelessness people see in one moment in time. But what we know with the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is that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in our community that don't show up in that one-time point and count. So that's why the number of 2% that you saw in our reference scene is very low. 특히 한인과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노숙에 대한 낙인과 부담 때문에 거리로 나오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공식 통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즉, 아시아계 노숙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 아시아계 노숙자 사망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구에서는 아시아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약물이나 알코올 관련 사망 비율은 낮은 반면 질병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홈레스가 됐을 때는 건강은 거의 이제 뭐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3, 4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11분인데 그중에 70대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60대셨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없고 다들 지병으로 또는 뭐 또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거의 60대 후반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오기 전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인 낙인, 그리고 부끄러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조사할 때는 뭐 그냥 숨고 또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동양인으로서 언어의 두려움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밖으로 나타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이는 노숙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숙까지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개입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노숙 예방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We also are not going to solve this problem city by city. 88 cities have to be involved and invested in this because what we don't want to have happen is people just move from one area to another because we've shifted them along but have not solved the problem. So this is a very key step along the way, preventing homelessness from happening. A lot of the research shows that a lot of community members across all communities, like if they had $300 or $500 a month extra that help them, that could actually solve a lot of the issues. 한 씨는 지금 스스로 덤으로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의 생존은 우연이나 행운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못 산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1년 4개월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덕을 여기 공짜로 사는 거죠. 근데 다 이게 신문이 덕이 아닌가. 지붕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을 수 있었고 병원을 찾을 수 있었기에 암 치료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씨처럼 도움의 손길을 만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뒤에는 여전히 시스템에 포착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픔을 견디며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도움의 손길은 누군가의 마지막 하루를 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늦기 전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